안녕하세요. 금주의 AI 프렌즈 소식 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그 제미나이 프로 2.5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 모델의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IQ 테스트에서 지금 한 130 정도 나오는데 지금 GPT-5.1 프로보다도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인공지능 모델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구글의 그 제미나이 서비스들 보면은 심지어 가성비도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능뿐만 아니라 모델을 사용하는 가격까지도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구글에서 기존의 대규모의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한 경험도 있고 원래 구글이 가지고 있던 그런 원천적인 기술들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로는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라든지 하위에 있는 제미나이 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가 그 성능이나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모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프로 2.5에 지금 이제 캔버스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 캔버스 기능은 클로드의 아티팩트 기능처럼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직접 이렇게 실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같은 것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제가 한번 해본 것은 이번에 나온 그 딥시크 논문을 하나 업로드한 다음에 이 논문을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웹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꽤 이제 내용도 쉽고 반응형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활용해서 이번에 그 딥시크에서 GRM이라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읽어봤습니다. 이 논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GRPO라든지 전통적인 강화학습에서는 보통 리워드를 그냥 스칼라 값으로 주죠. 어떤 문제를 풀면은 1점,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리워드를 주는데, 문제를 풀고 안 풀고만 가지고 리워드를 주면은 사실은 좀 풀 수 있는, 우리가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명백하게 답이 정확하게 나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사실 강화학습이 좀 적용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LLM이 우리가 이 평가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이 그 추론 과정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딥시크지 논문의 내용이고요. 논문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들 알고리즘이 훨씬 더 우리가 샘플 수에 비해서 성능이 빠르게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저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실에서 인턴 학생 한 분에게 좀 기존의 GRPO 알고리즘에다가 그러니까 리워드 쉐이핑의 개념이죠. 약간 풀이 과정이 맞으면은 좀 가중치를 주는 형식으로 한 리워드를 줘보면 어떻겠느냐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는데 조금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쿼리가 있고 정답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떤 리워드 모델이 평가해서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로스로 평가해가지고 강학습을 수행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개념은 우리가 LLM 자체를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LLM의 저지하고 포인트 와이즈 GRM하고를 좀 구분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LLM 평가의 도구로 사용하는 개념이 원래 있는데 이런 점수를 주기 위해서 좀 특화된 모델, 약간 LLM을 좀 특화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1점에서 10점 사이 어떤 점수를 잘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좀 보입니다. 문장을 평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를 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젝션 파인 튜닝이라 그래서 이것은 좀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답안을 일부러 엉터리로 보여줘서 우리가 일정 튜닝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샘플링된 답변 중에서 최고의 답변만 플러스 1점, 나머지는 마이너스 1점을 줍니다. 우리가 강화학습을 수행하게 되고, 이 강화학습을 수행할 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성된 원칙에 따라서 랜덤하게 샘플링된 어떤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이 LLM 모델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들을 모아서 어떤 그 메타 리워드를 만들어내서 이 메타 리워드를 기준으로 강화학습을 하기 위한 리워드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LLM 자체를 활용해서 강화학습의 효율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라마4가 공개되었습니다. 라마4 모델이 크게 세 가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스카우트, 그 두 번째 모델은 조금 큰 모델이죠. 매버릭,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모델인 베헤모스 이름으로 많이 사용됐던 것 같은데, 그 스카우트 모델은 이름처럼 가벼운 모델입니다. 정찰 때, 선발 때 가벼운 모델이고, 매버릭은 원래 이제 개척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있었더라고요. 기존의 틀이나 제약을 뛰어넘어서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이 베헤모스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괴물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막대한 크기의 성능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 베헤모스 같은 경우가 모델 파라미터 수만 약 2조 파라미터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기존에 뭐 공개된 모델 중에 가장 큰 모델로 보이는데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라마4의 스카우트 모델은 17빌리언 모델이 엑스퍼트가 16개 섞여 있는 이제 MOE 모델이고,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모델과 다르게 멀티모달을 지원을 합니다. 비교군은 겜마3나 제미나이 2.0, 이제 플래시 등과 비교가 되고 있고, 이 모델 사이즈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H백 한 장에 올릴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H백 한 장에 올릴 수 있도록. 이게 꽤 큰 것 같은데 H백 한 장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를 좀 보니까 그 소개 페이지에서 int4로 퀀타이제이션 했어요. 그래서 int4로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우리가 파라미터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36기가 정도의 파라미터가 되고, 한 장 메모리가 우리 MVL 모델에는 80기가 정도 되니까 그 80기가에 올리기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6기가 되는 파라미터 중에 절반 정도를 우리 H백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입력에 따라서 동적으로 그 익스퍼트의 파라미터를 로딩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한 번에 안 올라가니까 아마 이런 방식으로 올리는 것 같고요. 이게 인공지능 모델 처음에 그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서 올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에 따라서 4번 메모리에다가 읽어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램을 캐시 형태로 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GPU 메모리는 뭐 80기가지만은 보통 이제 서버에서 CPU에 쓰는 램은 더 용량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메모리에다가 뭐 모델을 다 올려놓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비동기적으로 우리가 H백 GPU에다가 익스퍼트를 하나씩 끌어오고 뭐 다시 덮어쓰고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델의 성능은 표에 보면 항상 뭐 가장 좋은 것만 가져와 놨죠. 왜 기존에 뭐 겜마3나 오픈소스로 쓸 수 있는 작은 사이즈 모델들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성능이 좋긴 한데 이 모델 사이즈가 사실은 전체 파라미터 개수만 따지면 꽤 크죠. 136, 네. 요 정도 되니까는 이제 꽤 큰 편인데, 아무튼 공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기존에 있는 모델들은 MOE 모델은 아니지만은 추론하는 기준에서 H백 한 장에다가 추론할 수 있도록 잘 최적화했다고 얘기하니까요.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이제 큰 토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델들의 차별점입니다. 그 두 번째 모델은 중간 사이즈 모델인 매버릭입니다. 매버릭은 동일하게 17빌리언 모델이 128개 합쳐져 있는 그런 MOE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그 H백 호스트 하나에 올릴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백 호스트가 보통 DGX를 얘기하죠. DGX 아니면 이제 SMX 방식으로 나와 있는 이제 보드가 보통 H백 하나가 8개 꽂혀 있는 노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GPU 메모리는 대략 640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 역시 이제 단순히 파라미터 수를 계산해 보면은 약 1000기가 파라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모델의 절반 정도를 H백 호스트 하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올려놓고 그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익스퍼트를 일부 갈아 끼는 형태로 동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모델의 비교군은 제민4하고 그다음 제미나이 2.0 플래시하고 최근에 나온 이제 딥시크 V3 모델이 상당히 성능이 좋았죠. 이 모델과 이제 리즈닝 및 코딩 성능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은 당연히 성능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딥시크하고도 비교해봤을 때 뭐 일부는 조금 살짝 떨어지는 게 있지만은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가성비를 좀 더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MOE 모델 좀 여러 개 엑스포트를 쓰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인퍼런스를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좀 가성비로 잘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성비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시크 모델만 해도 가성비가 꽤 좋다고 알고 있는데 딥시크 모델보다도 지금 가성비가 더 좋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헤모스 거대 괴수. 네, 이런 거 약간 앞에 스카우트가 있고 매버릭이 있으니까 약간 항공모함 같은 개념 같아요. 이 항공모함은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하나가 이제 288빌리언 파라미터 모델에 이 이제 16개 사용된 모델이고요. 비교군은 뭐 GPT 4.5, 클로드
클로드 소넷 3.7, 그 제미나이 2.0 프로 등 이제 최신 모델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니까 2.5하고 비교하지 않았네요. 2.5하고 비교하면 좀 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2.0하고 비교하고 있고 아직 학습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습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한번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모델 그 파라미터 수가 큰 만큼 그 제미나이 2.0 프로나 아니면은 뭐 GPT 4.5하고 보다도 클로드 소넷 3.7 모델보다도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델들이 이제 공개된다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 모델을 이제 공개한다고 해도 이 서비스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림의 떡인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좀 자원을 투자할 수 있으면은 지금 라마 4 모델 직접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라마 4의 이제 프리트레이닝 웹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소개돼 있어서 잠깐 봤는데 뭐 당연히 MOE 모델로 학습이 됐다 하고 조금 특징적인 거 보면은 FP8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유효수자 자릿수가 이렇게 적으면은 이 학습이 이제 불안정하게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뭐 딥시크라든지 아니면 오픈 AI들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메타도 지금 FP8으로 학습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학습했다고 얘기하고요. 이 모델을 학습할 때 GPU를 32,000개 사용했다고 얘기하네요. 생각보다 적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32,000개 사용했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뭐 30 트릴리온 토큰 그리고 200개 이상의 언어 구성으로 되어 있고 각 언어당 약 10억 토큰 이상 집어넣어서 좀 다양한 언어들을 잘 이제 동작할 수 있도록 예전 같은 경우는 한글이 적어가지고 한글이 잘 안 됐었죠. 우리 다양한 언어에 다 잘 동작하도록 학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하게 포스트 트레이닝해서 성능을 잘 좋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레벨의 보안이나 뭐 편향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제미나이 2.5 모델 보면은 상당히 성능이 좋고 딥시크도 성능 좋고 오늘 보면 라마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순수하게 언어 모델만 가지고는 오픈 AI가 경쟁력을 좀 가지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 갑작스럽게 그리는 인공지능을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약간 O3하고 O4 미니를 이제 조만간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GPT-5 우리 몇 개월 안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픈 AI 입장에서 참 이게 선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잘한 뉴스들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쿠다의 네이티브 파이썬 지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뭐 로 레벨에서는 C로 구현돼 있고 이거를 이제 파이썬에서 불러온 형태로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별도의 이제 중간 인터페이스 없이 이제 파이썬으로 직접 GPU 가속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돼서 프로토타이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C로 가지고 프레임워크 잘 사용해서 GPU 최적화하시던 분들한테는 사실 큰 이익은 없지만은 조금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가 또 있습니다. DC 인사이드에 뭐 특이점이 온다 갤러리에 보면은 이제 본인이 웹소 작가인데 제미니 2.5 써봄해서 되게 재밌는 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와,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죠? 이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의 뒤에 반전은 이 글 자체가 제미나이 2.5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반전입니다. 이게 너무 글이 자연스러웠는데 이 글 쓴 것 자체가 제미나이로 만들어졌다는 게 재밌는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QN 2.5 VL32 인스트럭트 모델. 이게 멀티모달 모델인데 이걸로 OCR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그 연구원의 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 OCR 할 일들이 좀 생겨서 이 공개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좋은가 해서 물어보니 사이오닉의 윤도균님께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사용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성능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손글씨를 꽤 잘 인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이걸 가지고 AI 허브에 있는 손글씨 OCR 데이터 가져와서 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글자가 정확하게 인식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글하고 영어가 섞여 있는 문자들 잘 인식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인식되긴 하지만 곧바로 사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QN 2.5 VL 모델의 성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 OCR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라이센스도 알아보니까는 아파치 라이센스인가 해서 라이센스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LLM이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
다고 합니다. 아까 보시면은 그 DC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글 아무도 인공지능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LLM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어떻게 통과했느냐? 뭐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활용했고요. 조금 떨어지는 모델부터 이제 최신 모델인 GPT 4.5까지 같이 테스트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 참가자가 일종의 심판이 있는 거죠. 무작위로 인간 또는 AI 5분 동안 텍스트 대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실제 GPT 4.5가 73% 실제 인간 참가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들이 사람하고 GPT 4.5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GPT 4.5가 더 인간 같다고 손을 더 많이 들어준 겁니다. 그 라마 3.1 같은 경우가 한 56% 정도. 이 정도만 돼도 뭐 사람하고 크게 이제 구분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GPT 4.5의 결과가 73% 인간보다 더 인간 같다는 이야기죠. 다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뭐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거대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주의 소감입니다. 아까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빅테크에서 매주 하나씩 서로 엎치락 뒤치락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메타가 또 엄청나게 큰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았고 그런데 아직 학습도 다 끝나지 않은 모델을 또 성급하게 오픈한 거 보니 약간 초조한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딥시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회사가 메타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또 딥시크는 강화학습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론을 또 논문으로 공개를 했고 또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소감이라고 하면은 이번 주도 인공지능 기술을 앞서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새로운 기능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주의 AI 프렌즈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